보죠. fx가요. 4의 x제곱이고 gx라는 녀석이 요거래요. 2의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요거의 그래프가 x는 k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30이다 라고 한다면 k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4x제곱이면 격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얘가 y는 4의 x제곱 이렇게. 얘는 x축으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두 칸 옮긴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렇게 0 넣으면 4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얘가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아 맞다. 지우는 오늘 못 온다 그랬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K로 그었을 때 X는 K라고 이렇게 그었을 때 A, B 길이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갈까? 여기 살짝 지우고 뭐 그래프에서 말은 좀 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4X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32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죠. 여기가 X는 K 형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30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A, B 이렇게. 네. 그럼 대입하면 되죠. K를 넣었으니까 여기 좌표는 K, 2의 K 플러스 2제곱일 거고요. 여기는 K, 4의 K제곱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얘기잖아요. 4의 K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2제곱을 뺐더니 걔가 32다. 이런 얘기죠. 그럼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어떻게? 2의 K제곱을 잠깐 T로 치환해요. 양수죠. 그 다음에 T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는 0일 겁니다. 이렇게. T가 양수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T가 뭐예요? 마이너스 4거나 또는 8이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돼요. 양수니까. 그래서 2의 K제곱이 8이라서 K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래프 상에서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552번 보죠. (552번) 보면 오른쪽 그림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이다.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x좌표가 각 A이고 B예요. 근데 A, B의 중점의 좌표가 2,5다. 중점 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y는 2의 x제곱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A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면 얘네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놨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걔네 둘의 중점이 여기의 중점이 여기 1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A, B 중점.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5다. 이런 얘기죠. 되실까요? 그럴 때 B의 Y좌표, 즉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라는 거죠. B의 Y좌표. 이런 거예요. 그럼 봐서 알겠지만 요 길이 여기 같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지. A를 2 빼기 P라고 해요. 2 빼기 P.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P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A좌표가 뭐냐면 여기가 2의 2 빼기 P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네,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 2의 2 더하기 P제곱이 되겠죠. 얘와 얘의 중점이 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2분의 2의 2 빼기 P에다가 더하기 2의 2 더하기 P를 계산한 녀석이 얼마다? 그러니까 5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뭐 느낌상으로도 풀 수 있긴 한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2를 이쪽으로 곱해요. 뭐 저기를 묶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2의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2를 다시 2분의 여기를 2의 제곱으로 묶으면 2의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의 P제곱이 나오고 얘가 5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순서만 잠깐 바꿨습니다. 2의 마이너스 P제곱을 했는데 얘가 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 또 치환합시다. 2의 P제곱을 잠깐 T로 치환해요. 얘가 양수다.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죠. T 플러스 T분의 1이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P가 이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P가 양수다라는 건 확인하셔야 돼요. P가 양수다라는 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2T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라서요. T가 2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옵니다. T가 2의 P제곱이니까 2의 P제곱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돼서 P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인데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P가 1이에요. 그럼 답은 뭐야? 답은 요거죠. 8. 2의 세제곱해서 8입니다. 여기가 2 더하기 8이면 딱 좋잖아. 그렇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8번으로 갑시다. 자, x에 대한 지수방정식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우고 저기다 합시다. 쓸 게 많아서. (558번) 자, x에 대한 지수방정식인데요. 2의 2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하고 2의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더하기 2a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에 두 근이 있는데 둘 다 1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 두 근이 알파벳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일단은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정수 A의 개수. A가 정수래요. 정수 A의 개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가 하던 대로 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얘가 양수죠. 이렇게 바뀌어요. t제곱에 2가 하나 와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의 t하고
2a는 0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 근은 아직 없죠. 뭐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두 근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럼 요 얘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두 근은 이렇게 되죠. 2의 1제곱보다는 크고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 이렇게.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근의 분리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근의 분리 적을까요? 적어볼까요? 근의 분리? 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해놓은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 누군가는 기억을 하겠지. 자,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부호결정도 있는데 여기는 근의 분리가 더 많이 쓰이니까 근의 분리를 먼저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일단은 A가 양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를 잠깐 fx라고 둘게요. 이렇게 1번은 뭐냐면 1번 두 근이 어떤 P보다 커요. 이렇게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 있으면 등호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니지. 축이 필요 없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랑 베타인데 여기에 P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뭐 해요? 첫 번째 뭐 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등호 안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뭐 하죠? F에다가 P를 넣었을 때 얘가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걸 보세요. 이번에는 두 근이 P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양수, A가 양수.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P겠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얘랑 조건이 너무 똑같아요. 얘도 판별식이 이거여야 되고 F의 P 값이 얘도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되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해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없나요? 대칭축. 대칭축. 여기 대칭축이 얼마냐면 여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p가 대칭축보다 작고요. 여기는 추가로 p가 대칭축보다 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근의 부호결정이랑 비슷하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P가 있는 거죠. 그럼 P 값이 뭐? 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판별식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한테 먹혀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의 분리라는 겁니다. 네, 근의 위치 설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얘를 FT라고 놓자고 FT라고 놔요. 이렇게 두 근이 2보다 크대잖아요. 여기에 두 근이. 그럼 첫 번째 1번 판별식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a-4의 제곱 마이너스 2a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a제곱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2하고 8이니까 a가 2 또는 8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F1이 아니라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자, 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 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F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얘가 4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2a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2a가 넘어가면 a가 10보다 작아야 되네요. 이렇게. 맞죠? 나중에 할 거고요. 거기 추가로 뭐가 있다고요? 대칭축. 대칭축이 얼마야? 그렇지. a-4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칭축. 추가. 대칭축이 2보다 아니지 커야 되죠.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2고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a가 6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렇게.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려우면 수직선 그리세요.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아.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수직선 그려. 여기가 a야. 이렇게. 그래서 다섯 2하고 6하고 8하고 10 2하고 6하고 8하고 10 이렇게 적어요.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아야 된대. 이렇게. 근데 6보다는 커야 된대. 이렇게. 그럼 여기죠. 네, 따라서 A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두 개네요. 등호 조심. 이 근의 분리 기억하기. 자, 몇 번으로 가야 되죠? 564번으로 가면 되나요? 한 거를 좀 지울까? 이렇게. 왔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자, 564번 보죠.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거는 얘들아, 이 문제가 예전에 내신에 되게 자주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숫자도 되게 많이 바꿀 수 있고요. 그래프도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부등식도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 그래프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죠. 거기에 이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fx. 근데 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가 1에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뭐 3을 넣었더니 여기다가 3을 넣었더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래. 뭐 이런 거 정도는 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좀 다른 색으로 할까? gx는 근데 어떻게 지나갔냐면 gx는 여기 중간 3 있잖아요. 여기 3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요점이요. 요점. 얘가 gx예요. 이렇게. 그럼 gx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3이래잖아. 여기가 5, 9, 3이래잖아.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여기 지나. 이거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지 말자고. 구하지 말자고. fx랑 gx를 구하지 말자고. 그냥 해보자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풀어야 되냐면 식이 이거야. 자, 2분의 1에 fx gx가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크거나 같다고 8분의 1에 gx예요. 근데 얘를 2분의 1에 3의 gx라고 풀어도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세제곱이니까. 자, 그럼 질문. 여기 일단 좀 이따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에서 fx 곱하기 gx는 3의 gx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죠.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얘기잖아요. 돼요? 그럼 넘기세요. 이렇게 넘겨요. 그럼 gx로 묶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잘 봐. fx 빼기 3으로 묶어서 gx를 했더니만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인수분해한 거야. 넘겨서 gx를 묶었다고. 그러니까 얘 빼기 얘, fx 빼기 3이 된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요? 됐어요? 그럼 부등식이잖아? 두 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까? 이거지. 자, 1번. 얘가 플러스야, 얘가 마이너스야. 물론 0은 채울 거예요. 여기 등호는 당연히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아까 얘기했어. 아니, 이거 분명히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 식 여기다 넣어도 돼. 식을 여기다 넣어도 된다고. 상관없다니까? 답이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안 풀 거라고. 자, 다시. fx 구하는 거 쉬워요. 대칭축이 3이에요. 2,4 지나요. 1일 때 3 지난대요. 그럼, 아니, 구했고 선생님이? fx가 이거라고. 진짜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 fx는. 앞에가 뭔지 몰라. 앞에가 뭔지 모르는데, x-3의 제곱에 뭐야. 근데 이렇게 안 구하지. 이렇게 하겠지. x-2, x-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2하고 4를 근육하니까. 1을 넣어봐. 3이 나와? 나오지. a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fx예요. 맞죠? gx는요. 더 쉽다니까? 3일 때, 5일 때, 3일 때. 오케이. 그럼 gx는 이거야.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x-3이라고. 이거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걸 넣어도 돼. 근데 그래프를 그냥 사용해서 풀어보자고. 선생님 얘기 그 얘기야. 그래프를 사용해보자고. 됐지? 네, 색깔을 딸리게 해볼게. 잘 봐. 다시 얘기해요. 저 식을 집어넣어서 푸셔도 돼요. 여기다가 3 넣어서 계산해도 돼. 그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추후에 우리가 다른 문제, 만약에 이게 수투에 나오거나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fx랑 gx의 대가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고. 여기 두 번째. 자, 이번엔 어디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0인 건 채우시면 돼요. 0인 거 어떻게 채우냐고. 자, fx가 3인데 찾아. fx가 3인데 여기 들어가네. 다른 색깔로 할게요. fx가 3인데 여기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지. 여기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요. 자, gx가 0인데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건 찾았다고. 자, 노란색부터 찾자. 이건 뭐야? fx가 3보다 커야 되죠. 여기 영수라며. 그럼 어디야? 아, fx가 3보다 크대. 여기. 자, 색깔. 여기랑 여기. 노란색. 여기에요. 이게 뭐야? 1보다 작고 5보다 큰 데야. 여기가. 이해했나요? 근데 gx가 음수여야 돼. 그럼 어디야? 기준이 3이야. 이쪽으로 가면 양수고 이쪽으로 음수야. 그럼 어디야? 그렇지. 이리로 쭉 내려가서 여기지. 여기지. 됐나요? 그럼 겹치는데 어디야? 여기잖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
둘 다 만족.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 3 포함된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 거야. 여기 작대. 3보다 fx가 작대. 그럼 나머지 여기. 여기래. 맞아요? 그럼 어디야?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데야. 근데 얘가 양수야. gx가. 여기 바꿨잖아. 여기지. 그럼 어디야? 그렇지. 3부터 5까지. 여기랑 여기랑 겹치잖아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뭐야 답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두고 들어가잖아. 돼요? 잠깐만. 여기 3이 아니지? 미안.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여기 1이에요. 그죠? 1입니다. 3이 아니라 1.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로 푸셔도 돼요. 이걸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저게 3차 부등식이야. 얘들아. 이게 여기가 fx가 있어서 이 2차하고 1차이기 때문에 곱하면 둘이 곱하는 게 곱하면 이게 3차예요. 그래서 니네한테 어려워. 이렇게 푸는 게 낫죠. 자, 그래프 보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6번으로 갑시다. 요새 동아리 때문에 바빠? 학교가 다른가? 아니면 무엇을 맡았느냐에 따라 다른가? 1학년들은 동아리 때문에 바쁘던데 2학년들이 이제 장 아니야? 장이면 바쁘겠네. 장이 아니면 안 바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동아리가 되게 중요하죠. 왜 이제 뭐 학생기록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되게 옛날에는 하는 게 불이익이었어. 노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회장도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전체 회장 같은 경우도 많이 영향을 주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학년인데. 76번 뭐죠? 이거 우리 푼 거? 했다고요? 좋아요. 딴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시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의 x제곱에 2의 이거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아까 방정식이었는데 여기 부등식으로 바뀌어온 것 같은데? 그죠? 느낌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부등식이 됐죠. 아까 이거 방정식이 있었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 1보다 크다? 그니? 거기 있었던 걔랑 비슷하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우리 느낌에는 얘가 뭘로 느껴진다고? 네, 절대부등식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걸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치환해서 풀었죠. 어떻게 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얘가 양수다라고 해서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t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2차 절대 부등식이 된 건데 내가 뭐라 그랬죠? 얘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2차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게 판별식을 쓰는 2차 부등식이었어요. 절대 부등식. 근데 얘는 여기 범위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저 범위 내에서 커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위에 74번이었나? 아무튼 보자고요. 봅시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 없어. 내가 시험에 뭐가 나온다면 여기가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서 분명히. 근데 얘는 몰라요. 얘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기다려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요. 얘가 왜 어렵냐면, 자, 그럼 판별식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판별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4분의 D를 할 거예요. 여기가 A-4의 제곱하고 빼기 2A가 뭐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 떠 있으니까. 근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저게 왜 어려운 문제냐라고 한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 엄청 떠든 것 같거든 이거 가지고. 자, 얘를 FT라고 잠깐 놓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의 대칭축은 얼마예요? A-4예요. 맞아요? 그럼 두 개의 그림을 그릴게요, 선생님이. 자, 하나는 쟤를 그렸다. 여기 T야. 이렇게 T야. 근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뭐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을 잘 더듬어봐. 내가 이걸 왜 선생님이 미친듯이 설명했는지. 자,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요. 대칭축이. 대칭축이 양수냐 무수냐 다르다 그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의 대칭축은 x가 a-4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a-4란 얘기고, 그럼 여기는 1번 기억이라고 할까요? 뭐예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죠, 대칭축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니은 2번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4보다 작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a-4라고 하죠. 이렇게. 자, 질문. 지금 우리는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하고 있냐면, 범위가 있는 t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려야죠,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얘는요? 얘는 여기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긴 얘가 최소값이죠. 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판별식을 하는 게 맞죠. 이 판별식을 쓰는 게 맞다고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선생님 대칭축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최소값, 즉 판별식을 한 녀석의 꼭지점 값이 음수가 되더라도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0보다 크다는 게. 그럼 얘는 판별식이 무용지물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판별식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오면 그래프 그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얘 뭐라고요? 여긴 이 조건으로 풀었어요. 그럼 여기는 판별식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a제곱에 저기가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따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의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가? F0이. 얘가 2A죠. 이렇게. 되세요? 괜찮아요? 0보다 커야겠죠. 질문. 난 그때도 물어봤어. 두고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들어가요.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0보다는 심지어 크거나 같다고 줬단 말이에요. 0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호가 들어가죠. 자, A가 0보다 크다랑 얘랑 합쳐졌으니까 여기에 답은 요거예요. 이렇게. 그럼 합칠 수 있죠, 둘이. 맞아요?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판별식 풀면 답이 이게 나와. 그러니까 판별식 푸는 거랑 답이 다르다고, 지금 상황이. 더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야, 밑으로. 이해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저런 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는. 아니, 딱 봐도 니네 느낌이 있잖아. 아, 이걸 내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겠죠. 앞에 건 너무 쉽잖아. 너무 당연한 절대부등식을 내겠냐고. 함정이 있는 걸 내겠지. 뻔한 걸 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83번으로 갑시다. 자, 로그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로그 2에 x 플러스 4 더하기 로그 2에 p 빼기 2x가 있어요. 이거 어렵네. 그쵸? 얘가 5라고 줬습니다. 요게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p의 최소값입니다. p가 양수인데 요거의 최소값이에요. 자, 풀기 전에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쓸까?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될 거고 2분의 p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쵸? 여기가 양수여야 되니까 괜찮아요? 저 범위 일단 킵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로그 2에 x 플러스 4 p 빼기 2x가 5가 되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봐봐. 잘 들어. 자, 이거 계산합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적을게. 얘가 32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죠? 자, 또 풀어요. 자, 여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에 아이고, 더럽네. 일단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px 4p 얘가 30입니다. 이렇게 이러다 넘깁시다.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p 빼기 8의 x 32 마이너스 4p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가 문제거든요. 얘는 여기까지는 뭐 진수 조건 있고 하란 대로 푼 거잖아요. 네, 문제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얘가 p를 갖도록 하는, 아니, 얘가 해가 있대요. 얘가 해가 존재하는 요 p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해를 구해요? 이게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지 않아요? 되나? 될 수도 있겠다. 해보자. x하고 2x하고 그 다음에 p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 플러스 8? 안 되잖아요. 여기 4. 안 되죠.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잠깐만. 방법이 없는데? 선생님이 잘못 푼 거 아니죠? px, 8x.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잠깐만. 근해 분리를 풀어야 되나? 근해 공식을 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판별식? 근이 저 안에 존재해야 돼서. 4를 넣으면 오케이, 됐다. 됐죠? 여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아까 그 근해 분리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fx라고 이렇게 가져올게요. 2x제곱하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8의 x 하고요. 그 다음에 32 빼기 4p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잘 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 두 근이 있다고 할게요. 두 근이 존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뭐 판별식을 하셔도 돼요. 판별식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잘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근이 존재해야 여기 안에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알파야, 여기 베타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요 안에 하나는 들어가 있죠. 적어도 하나는. 이해되세요? 다시. 얘네 둘의 근이 적어도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 해가 존재하죠. 둘 다 들어가든가 하나만 들어가든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봤어. 넣어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4 넣으면 여기가 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p 플러스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마이너스 4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32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양수네요. 이렇게. 그럼 들어가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얘기. 그 다음에 얘도 넣어봐. F에다가 2분의 P를 넣어보자고. 이렇게. 이게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계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32가 나오는데? 맞지? 아니지. 나오는 것 같은데. 해봅시다. 아니야. 안 나와. 내가 계산한 거 잘못했어요. 뭔가 좀 되게 이상한데? 일단 해봅시다. 뭐가 조금 찝찝한데. 자,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게 4분의 p제곱이니까 여기에 2분의 p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p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계산하면 맞네. 플러스 4p하고 플러스 32 마이너스 4p에서 여기서 32가 나와요. 선생님 예상이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분의 p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돼요? 둘 다 양수잖아. 그럼 그 사이에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칭축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 더 판별식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판별식 해야 돼요. 왜냐면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을 하면요. 여기서 이게 더러운데 p-8의 제곱 마이너스 8에 32 빼기 4p가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두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가 여기를 잘 봐야 되더라. 인수분해를 빨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4를 끄집어내면 여기가 32에 p 빼기 4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끄집어낸 거야. 8. 이렇게. 그럼 여기를 p 빼기 8이라고 적으시고 여기가 p 플러스 24가 돼서 얘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p가 양수니까 요거보다 작다 요거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는 p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선생님이 다 했어요. 이 양끝점 다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4분의 p 빼기 8이에요. 얘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저 사이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대칭축이 여기요. 대칭축. 요게 대칭축. 4분의 P 빼기 8. 요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P가 8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네요. 그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여기만 신경 쓰자고요. 그러면 8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2P 빼기 16 4P 이렇게 돼요. 네? 잘못한 거지? 그치? 4를 곱하면 여기가 P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P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8보다는 크네요. 그럼 얘가 답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 되는 거니까 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첫 번째 진수 조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해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대충. 근데 이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걔가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쪽 끝값을 대입했더니 둘 다 0보다 커. 둘 다 0보다 커. 그러면 0보다 커, 0보다 커. 근해 분리.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판별식 해야 되고 대칭축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해 분리에 대한 얘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593번으로 갑시다. 자, 그 문제는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여기가.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2차 함수의 최대치 소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2차 함수의 성질들도 다 그대로 써야 되고 자, 593입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2x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의 여기 제곱 하고 빼기 4는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 로그 3 밑에가 3이구나 전부. 땡큐. 요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 구해달래요.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요게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얘네가 아는 거야. 얘네가 아는 건데 해보죠. 봐요. 여기에 두 분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로그 나중에는 바로 갈 거야. 얘를 t로 치환했다. 그러면 t 제곱에 요거 앞에 와서 2t 마이너스 4는 0에 자, 여기에 두 근은 뭐라고요? 여기에 두 근은 뭐라고요? 로그 3의 알파 그렇지.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근각의 세관계에서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일 거고요.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4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얘들아. 로그 3의 알파 분의 로그 3의 베타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분의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는 니네가 아는 거예요.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분의 제곱이겠죠? 로그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베타의 제곱이 돼. 이거 두 개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설마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설마 저건 안 틀리겠지. 자, 그 다음에 603번으로 갑시다.
자, 로그 3의 x가 있고요. 빼기 로그 3의 10x 빼기 1이 있네요. 근데 더하기 1을 했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수 조건 x가 10분의 1보다 큰다라는 걸 이겨야 되죠. 여기는 어차피 0보다 클 거고 여기 진수 조건이니까. 돼요? 됐지요? 그럼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이렇게요. 로그 3의 3x의 10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 로그 3의 3x 예. 맞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이것들이. 빼기잖아.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아니면 얘를 넘기든가 이쪽으로. 그래, 니네한테 그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자.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랑 더할게요. 그럼 로그 3의 3x 넘겨. 이렇게. 로그 3의 10x 빼기 1 이렇게. 그럼 그냥 풀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요. 1, 7. 그럼 7분의 1보다는 크네요. x가. 이렇게. 맞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잘못 썼잖아, 선생님. 그래, 답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정수 개수는. 여기 9네요. 이렇게. 어허. 싹 다 다시 풀어야겠고. 여기 9네요, 9.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죠. 여기 제곱. 9x 제곱이 10x 빼기 1.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가 9가 되려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x-1, 9x-1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9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10분의 1이나 뭐 9분의 1이나 하나밖에 없어요. 1이 1 한 개밖에 없어요. 정수. 609번이나 621번이나 641, 609, 21이나 621, 41, 42. 609번 보죠. 자, 부등식인데 밑에가 A가 지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거든. 자, 로그 A에 x 플러스 3 얘가 로그 A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럴 땐 진수 조건부터 써야겠죠. x는 네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적어요. 로그 A에 x 플러스 3 로그 A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둘을 나눠야 돼요. 뭘요? 첫 번째 1번. A가 1이 아니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쵸? 근데 미치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 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x 플러스 3이 A의 1 마이너스 x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맞죠? 플러스에 빠진 거. 여기 A 들어가 있어요. 집중. A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3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뭐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의 x고 여기가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a가 1보다 작대. 일단 저렇게 된답니다. 저렇게 풀었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요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일단은 또 해봅시다. 두 번째. 이번엔 a가 1보다 크대요. 이렇게. 얘들아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신경 써가면서 일단 풀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a의 1-x 이렇게. 그러면 해도 바뀌겠지. 여기서 넘기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x가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3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근데 다시 해를 봐. 해를 선생님이 먼저 적을게요.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얘들아 이걸 보셔야 돼요. 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서 자 부등식이다.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그려볼게. 요게 x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구했단 말이야. 이렇게 구했어. 근데 얘가 나오려면 뭐보다는 크다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한 거 아니야? 그치? 뭐보다 크다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3이면 3a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4a가 되고 얘가 8이죠. 따라서 a가 2라서 조건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봐봐. 이거 딱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눈치가 있으면 보기를 봐. 보기에 a가 1보다 작은 게 있니? 없지. 그럼 이거 하지 마. 이거 왜? 이것만 해. 그럼 답이 바로 나오잖아. 눈치껏 푸자, 눈치껏. 눈치껏. 자, 621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로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x가 주인공인데 여기에 로그가 뭘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개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는 0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대요. 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뭐야? 여기에 만약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근의 구호 결정만 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그럼 첫 번째 판별식 해야 되죠. 판별식 해야 됩니다. 4분의 d를 해요. 그럼 여기 2가 있으니까 얘가 로그 3의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요거니까 2부터 쓰자. 얘부터 쓰자. 플러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2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요건 그냥 해도 되죠. 그럼 로그 3의 a라는 녀석이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a가 어차피 양수잖아요. a는 그렇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9분의 1이고요. 여기는 3보다 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둘이 더한 2의 로그 3의 a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극악의 세상에서 둘이 곱한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도 0보다 커야 되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렇게. 그럼 로그 3의 a가 2보다 작은 거니까 a는 9보단 작아야겠죠. 당연히 0보다 크고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만족하는 애를 찾으세요. 전부 다 만족하는 애. 그럼 답이 안 되면 수직선에다 그리라고 했다. 얘 때문에 얘가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635번) 할까요? 아, 활용 문제. 그치. 자,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활용 문제를 자꾸 이렇게 안 푸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힘든 거예요. 안 풀면. 자,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초 후에 T2초 후의 측정 온도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A의 열 전도 개수를 K를 다음과 같이 식만 적어. 이렇게. 얘가 열 전도 개수. 근데 어떻게 해요? 요게 온도의 차. 그 다음에 얘는 상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상용 로그죠? 시간의 로그 값의 차.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됐죠? 자, 근데 뭐라고요? 시작 후 10초일 때와 20초일 때 측정 온도가 각각 200이랑, 자, 이렇게 된 거야. T1이 10일 때, T2가 20일 때, T1이 200도고요. T2가 202도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작한 지 X. 그 다음에 T3를 잡아. 얘가 X일 때. 온도가 T3. 얘가 206이었대요. X가 얼마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안 변하잖아. 개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그쵸? 개수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시험을 시작한 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무슨 얘기야? 일단 얘네들을 먼저 넣어. 여기다가 밑에가 요거 빼기 요거 202 빼기 200 분의 여기 C가 있대.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뭐야? 20에서 로그 10을 뺀 거지. 이렇게. 계산할까요?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얘들아, 얘네 둘이 해도 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206 빼기 200 분의 C의 로그 어떻게? X에서 빼기 로그 10을 한 거겠지. 얘 둘이 같다고요. 어차피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식에다 저렇게 넣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저거라고.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C는 지워. 이렇게. 여기는 그럼 여기는 2분의 여기서 얘 빼면 뭐 나오냐? 로그 2 나오겠지. 얘가. 여기는 4분의 로그 10분의 x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2배로 가니까 여기가 4겠지. 그러니까 x가 40. 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답이 없어. 나 뭐 계산 잘못했어. 4, 2 제곱 4 네? 여기 6이구나. 이런. 그럼 3이니까 8이겠구나. 80이군요. 미안. 선생님 밑에를 잘못 계산했네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식만 잘 써먹으면 돼요. 640. 결국엔 내가 풀어준 639 빼고는 하나도 안 풀었다는 얘기네. 이것들이. 어려운 거 아닌데? 해보자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질문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고민을 해왔냐 아니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푸는 것만 볼 거냐의 차이는 커요. 얘기했어요, 분명히. 고민을 해야 그 다음에 푸는 거야. 자, 640.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 원을 들어있는 연이율 R%의 복리도 계산하는, 이거는 나오면 안 되긴 하지. 640번. 근데 복리라니까.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어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1년이 지나면 이율이 R%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1년이 지나잖아요. 1년 후면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R%의 만 원의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이거 계산하지 마.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1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이 늘었어 라는 얘기죠. R%가 증가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1년이 또 지나잖아요. 이것도 1년을 가야지. 1년 후면 여기에 이 금액에 그만큼이 또 붙는 거니까 그걸 복리라고 해요. 이렇게 붙는 거죠. 이만큼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수열해서 안 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리를 니네가 아직 모르니까. 근데 20년 후에 통장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R이 얼마였을까? 자, 20년 후라면 이렇게 되겠죠.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을 20제곱을 한 거죠. 20제곱을 했는데 얘가 200보다는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 그죠? 200. 만짜리는 그냥 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자, 로그 2는 0.3, 로그 103을 2.015로 계산했대요. 이거 다 준 거네. 그럼 또 답을. 103이잖아. 그럼 답이 1번이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답은 단 안에 들어있다. 보세요. 맞는지. 자, 여기다가 상로그를 해요. 그럼 여기 20에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로그 2죠. 이렇게. 얘가 0.31이잖아요. 그럼 20으로 나눠요. 이렇게 쇽.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이 크겠죠? 뭐보다? 나누면 0.015보다. 이렇게. 얘들아, 거기 단에, 로그 103이 2.015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걸 다시 얘기하면, 로그 1.032 0.015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상록으로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여기 2는 여기 세 자리라는 거니까 두 개를 없앴잖아, 지금. 100으로 나눴으니까 2를 빼야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얘가 로그 1.0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봐. 1 더하기 100분의 R이 1 더하기 100분의 3보다 클 테니 R이 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보고 아까 R이 3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단 안에 답이 들어있다. 저번에 한 거 이렇게 풀었어 우리. 저것만 또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막 저것만 보고 계속 저거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론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렇게라도 맞아야지. 서술형 나오면 어떡할 거야? 서술형 나오면 낭패인가요? 자, 641 보죠. 자,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4%씩 증가한다. 그럼 뭘 곱할 거예요? 그렇죠? 농도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죠. 이게 n년 후. 2배 이상이 되는 건 최소 몇 년 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죠. 1.04의 n제곱이 2배 이상이 되는 거. 이런 얘기죠. 이거는 선생님이 해줬었던 639번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필터를 거르는 거나 망을 거르는 거나 같은 얘기니까요. 되셨나요? 뭐 이것도 답이 뭐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4가 없네요. 1.04인데 그쵸?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다 로그를 해요. 그럼 여기다 n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1.04 여기는 로그 2 이렇게. 요거는 개가 아니죠. 단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0.02의 n이고요. 여기는 0.30이니까요. 그러면은 안 어렵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저식 만드는 연습만 하면 642. 자,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여기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거죠. 매년 감소. 얼마? 4%씩 이렇게 계속 감소하겠죠. 근데 처음으로 2분의 1이 이하가 되는 건 언제냐? 라고 물었잖아요. 여기도 끝났네. 여기 이렇게 되죠. 0.96의 n제곱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자, 거기 0.96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n의 로그 0.96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0.98의 n이고요. 이렇게 되죠. 2분의 1의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이 돼? 잠깐만, 마이너스인데 0.96 1n 뭐가 빠졌어? 그 0.96인데 여기 시행자는 9.6이 0.8. 아, 그렇군. 아니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로그 9.6이 0.98이니까 로그 그렇지? 0.96이면 이렇게 가야죠. 마이너스 1 더하기 0.98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0.02 n 여기가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15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만 잘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수로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관값에서 제일 걱정되는 그거예요. 호도법이 잘 안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어 있더라도 이게 계산이 바닥바닥바닥 될까?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정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엄청 많죠. 뭐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삼각비도 알아야 되고 호도법에 따른 삼각비도 알아야 되고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도 구해야 되지. 그들의 계산도 막 넘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각변환으로 가면 각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프로 가면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학 동안에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또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시너지를 풀 건데 내가 그래프 전까지만 나왔거든요. 오늘 몇 개 안 돼요, 또 유형 그러면. 봐봐. 한 13개밖에 안 됩니다. 금방 끝나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걸 잘 풀면 이것도 잘 풀고 문제집을 하나 더 풀든지 뭔가 하나 더 풀어야죠. 많이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이 저걸 안 줬죠. 지수로그 함수 구쟁이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푸세요. 근데 저건 따로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개별 질문을 받을게요. 지금 시간이 선생님이 저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선생님이 이제 계획을 다 짜봤는데 저거까지 하면 너무 딜레이 돼서 하려는 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보세요. 오늘 상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죠. 그럼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기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나오는 포커스는 풀어야 되는데 포커스는 또 2개예요.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 상학함수 반만 풀면 되는데 그래도 얘도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이 이제 기출 교재를 만든 걸 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파트 1을 만들었는데 파트 1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걸 못 풀 것 같아서 파트 2로 넘어갈 거예요. 파트 1은 원하는 사람만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시고 만들어놨으니까. 파트 2는 얇아요.
그래서 그 파트 2는 기출문제 위주, 아니면 기출문제 변형, 기출문제 편집,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릴 테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기출로 갈 거예요. 그런데, 기출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 시험 보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왜 오답을 해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본인이 풀어서 와서 알잖아요. 내가 뭐가 안 되는지. 그럼 그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면 시험 때 가서 또 틀려요, 그거. 그대로 그냥. 자, 어제도 내가 약간 쓱내면서 얘기했는데, 목토반 애들한테도. 선생님이 이번 처음 맡을 때 내 목표가 뭐였어요? 뭐 처음에 없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시험을 잘 보자가 목표였나요? 그거 아니었을걸요? 시험을 자신있게 보자가 목표였어요. 기억나요? 시험을 자신있게 보자. 이거는 본인들을 내가 니네는 못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껏 이만큼 했어요. 본인이 알 거 아니야. 내가 공부 얼마만큼 했는지. 선생님도 봤어요. 누가 얼마만큼 했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내가 알아. 대부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럼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럼 그걸로 결과를 그만큼 내야 이게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가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나 딴에는 선생님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80을 했다고 치면 70의 결과는 나와야지 뿌듯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80을 했는데 결과가 40이에요. 뿌듯해요? 아니요? 전혀. 그 정도 하고 싶지 않지. 때려치고 싶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만큼 했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할 게 더 남았다고 해요. 아직 3, 4주, 5주가 남았다고요. 그럼 그 안에 해야죠. 결과를 보려면. 뭔데? 해야죠. 그 안에 결과를 보려면. 아니 이걸 안 하고서 결과를 어떻게 볼 건데요? 내가 자신있게 시험 보자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시험 전날 내가 수학시험을 보러 갔어요. 당일날. 들어가서 시험지 펼쳤을 때 그래 한번 풀어보자. 이게 돼야 된다고요. 나 그동안 그래도 문제 풀었어. 나 기출문제 어느 정도 풀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마음 먹고 시험을 봐야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 시험에 가서 무슨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냥 끝내자 빨리. 그냥 금방 끝내자. 그냥 지나가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없죠. 또 공부 안 해요. 해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뭐 벼락치기 할 거야? 벼락치기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요. 벼락치기가. 수상 때야 뭐 어떻게 뭐 중학교 때 거 갖다가 하고 문제 조금 풀어서 했겠지만 여기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남았어요. 지금 3월 이제 오늘 15일인가? 그죠? 반 지나간 거야. 3월 반 남았고 그 다음에 4월도 25일까지면 남았어요. 한 40일? 정도 남았네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뭐라도? 계산이라도 빨리 해서? 그럼 자기 위치부터 빨리 파악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푸는지 파악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파악하고 뭐라도 해놔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은 시험 때 가서 못해요. 엄두가 안 난다고. 뭐 해야 되지? 가 돼요. 뭐 해야 되지가 된다고요. 둘이 나갈래? 어? 선생님 얘기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 본인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세요.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안 그러면 시험 때 가서 두 개 중에 하나요. 망했다 하고 들어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가 되고 들어간다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도 못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차이냐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럼 좀 더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내가 시험 보는 요령이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얼마만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아, 몰라요?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고. 근데 내가 보기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정확하게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쯤에는 있다. 그리고 나는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는 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만큼 발현해내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니까요.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보기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산학함수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나 호도법이 안 돼. 호도법부터 다시. 삼각 비율 안 돼. 다시. 내가 뭐 여기 있는 막 토프 이런 거 1등급 이런 거 다 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유형별로 풀면서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출 풀 때 그나마 조금 덜 쪽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답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내가 공부를 앞에 걸 다 하기 싫어. 난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계속 기출만 풀려요. 기출 풀려서 안 되는 거 확인, 안 되는 거 확인하다 보면 그 중에 몇 문제는 나오니까. 그게 외워서 푸는 거예요, 수학을. 유형만 외워서. 그 생각도 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선생님이 기출을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앞에 거 안 했어? 아, 몰라. 일단 기출해. 안 되는 거 채워 넣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던 거 확인하시고, 알겠죠? 일단은 그 예전처럼 막 디테일하게 다는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나는 이거 쉬운 거부터 풀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내가 주기 전에. 근데 난 분명히 줬는데 안 해온 사람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봅시다. 일단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여기 시초선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내가 눈 떠서 보는 내 눈 높이, 그 다음에 올려다봐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각이 있어요. 이만큼의. 이걸 알파 일단 도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이거 하나다? 아니라 그랬죠.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도 되고 반대로 가서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일반각은 네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도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은 320도 안에 있는 각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가죠. 2n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요. 저 일반각에 대한 성질 몇 사분면에 있느냐도 하셔야 돼요. 안 할게요. 일단 그건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호도법 하죠. 일단 얘기만 하고요. 자, 우리가 배웠었던 1도, 2도, 3도, 30도, 4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이런 거는 뭐냐면 요거 60분법이에요. 60으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실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우리가 요 길이를 일단 알파도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r이야. 일단 요건 하고 갑시다.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l이란 말이에요. l이 뭐예요? 이 상황에서는 전체의 둘레 원주에다가 전체분의 이만큼을 자르는 거죠. 피자 조각. 맞아요? 그쵸? 그 넓이는요. 파이 r제곱하고 똑같이 전체 넓이의 이만큼을 자를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자, 뭐를 정의해야 할 거냐면 요 호의 길이가 r이 됐을 때 요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는 실수값으로 정의할 거예요.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써요. 이 식에다가. R이 2파이 R이고 곱하기 요게 360도 분의, 그럼 요 1라디안을 우리가 알파도라고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알파도가 1라디안이야. 여기는 알파도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2파이R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죠? 2파이 분의 1이 됐고요. 걔가 360도 분의 알파도죠. 자, 여기는 60분법, 여기는 실수. 돼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라디안을 붙였어, 이렇게. 실수니까. 여기다가도 라디안을 붙였어. 그랬더니 얘랑 얘랑 같다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분모끼리 같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이제 180도가 되는 겁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3.14. 그 녀석. 무리수. 돼요?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가 6분의 파이고 45도가 4분의 파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다 되게 익숙하게 계산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예요? 삼각비까지 한꺼번에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계산이 되죠. 뭐예요? 2파이 R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전체 각이라고 하고 이걸 세타로 바꿀게요. 이때는 여기 세타. 넓이만 구할 거니까. 호의 길만 구할 거니까. 라디안, 라디안. 그럼 여기 약분하니까 뭐예요? 네. R 세타가 호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고. 여기도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전체의 호도법 중에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2분의 1의 RL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공식들은 다 사용할 거예요. 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책에다 나와 있어요. 자, 모르는 건 질문하면 다시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다 오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런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 예전에는 삼각비라고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따졌었잖아요. 뭐 그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배우는 삼각함수라는 녀석은 접해평면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이 R인 녀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이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요걸 뭘로요? 요거를 세타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y 좌표.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가 x 좌표분의 y 좌표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봐. 수선. 이게 x, y, r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랑 모양이 똑같다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각이 넘어간다는 거죠. 일반 각처럼. 이렇게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사분면이면 여기가 일사분면이죠. 둘 다 양수니까 여기 양수죠. 이렇게. 근데 일로 넘어왔다고 각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세타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도 x, y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x가. y는 플러스고. 괜찮으세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은 양수. y가 플러스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겠죠? x가 음수라서 탄젠트 값도 음수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1이 넘어왔어요. 세타가.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그럼 사인 값도 음수. 코사인 값도 음수지만 마이너스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는 사인 양수. 이렇게. 자, 1로 넘어왔어요. 각이. 요게 세타. 여기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은 음수, 코사인이 양수, 탄젠트가 음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알고 계시죠? 얼사탄고.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각변할 때도 요거 써먹잖아요. 그치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요게 탄젠트 세타다.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분의 이거면 x분의 y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거죠.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하면 뭐다? 1이다. 이거는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얘 때문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요. 보세요. 자, 그럼 사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구하고요. 코사인을 구할 때는요.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럼 이 부호는 뭘로 결정한다고?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할 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얘를 변형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죠.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코사인을 줬어. 그럼 탄젠트를 구할 때 코사인으로 사인 구하고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을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또 이번에는 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런 부수적인 형태의 공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 나 알고 있어로 끝내면 안 되고 계속 얘기했을걸요 아마. 내가 그냥 더하기 빼기를 밥 먹듯이 그냥 잘 편하게 하듯이 호도법도 공식들도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생각하면서예요.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원고 시험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일부러 생각함수가 좀 적은 걸 고르기도 했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대부분 지수로그 함수 쪽이 많아요. 시험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반만 나오는 거고 시험 범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보면 학교에서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몰라 나는 생각함수 많이 낼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반반 내는 경우도 있어요. 반반. 그럼 생각함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반반 내면. 근데 보통은 한 3대 2 정도 나오거든요. 지수로그 함수 3, 생각함수 2. 진짜요? 2대 1로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자, 일단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아까 빼먹었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보죠. 처음에는 안 할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 600, 유형 1, 유형 2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위치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면서 설명한 거야.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자, 두 동경이 같은 직선상의 같은 방향이에요.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돼요? 거기 보시면 두각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여긴 일치. 1번 일치. 옛날 같은 경우에 알파랑 베타랑 같았다 라고 하지만 쟤네 둘이 몇 바퀴가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알파 빼기 베타가 2n파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호도법으로 갈 겁니다. 그냥 몇 바퀴 돌아서 걔한테 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이게 원래 되게 많거든. 자, 이렇게 같은 직선상의 다른 방향.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두 번째. 같은 직선상 반대 방향.
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야? 180도 차이 나죠? 그래서 네, 알파 빼기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뭐예요? 3번 X축 대칭. 그럼 여기는 플러스 세타하고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자고요? 둘이 더하면? 네, 둘이 더하면 몇 바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빼봐. 여기는 빼봐. 그럼 같지? 그럼 2n 파이 붙이세요. 빼봐. 파이지 2n 파이 붙이세요. 더해봐. 0이지 2n 파이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4번 Y축 대칭. 그럼 잘 봐.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 또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남아요? 파이가 남죠. 1보다 주면 파이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매우 잘해요. 아주 잘해. 결국엔 이거잖아. 이게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지워도 되죠?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쪽 거. 자, 그 다음 유형이 이거거든요. Y는 X축 대칭. 5번째. 그나마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를 알파, 요렇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 2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그때 여기까지가 보통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에 뭐 나왔다 그랬니? 기억나니?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시험을 며칠 전에 선생님이 해줬다. 뭐였죠? 마이너스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왜? 책에 없잖아요. 책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자,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자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넘겨요. 여기가 알파야. 얘들아, 잘 봐. 요거랑 같은 거죠. 아니면,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이거랑 요게 같은 거죠. 그럼, 얘를 여기다 더해주면 여기로 가는 거네요. 얘가.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저런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 까먹지 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뭘 하란 얘기예요? 네,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687번 볼까요? 자, 그려서 이해하라고 했어요. 세타가요,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래요. 여기에서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둘이 더해요, 이렇게. 2세타 더하기 3세타가 2n 파이다. 이렇게. 그래서 5세타가 2n 파이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래요? 세타를 쓰세요. 얘가 5분의 2n 파이다. 근데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를 넣기 시작해. 뭐부터 넣냐면 0부터 넣는데 0은 일단 안 되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세타가
5분의 2파이라서 요 안에 들어가서 돼요. n에다가 2를 넣어요. 세타가 5분의 4파이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돼요. 자, 3일 때 돼요? 안 되죠. 5분의 6파이가 돼서 이때부터 다시 안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답인 거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이해하셨죠? 쟤네들이 더하면 답이겠네, 그럼? 자, 다 비슷한 얘기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마 뒤에 있는 걸 좀 알아야 풀리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뭐 각변환이라던가.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넘깁시다. 자, 유형 5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런 계산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계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이 아까 얘기했었던 지원이에요, 벌써? 그 넓이, 그 다음에 길이,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아. 라고 했었던, 어딨냐? 여기 없나? 비슷한 건 있는데 딱 대놓고는 없네요. 뒤에 있어. 여기 있다. 유형 7번에 있군요. 그 앞에 거는 대부분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걱정이네. 얘네 원풀이랑 이런 거 다 못할 텐데. 할 줄 알아요? 전개도? 705, 706, 707. 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둘게요. 일단 풀어보세요. 그 앞엔 쉽잖아. 그 공식만 잘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아.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한 700번부터 막히기 시작하겠네요. 그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거는 맡겨보겠습니다. 자, 유형 7번으로 가죠.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의 중심각하고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기억이 나세요? 한번 풀어볼게. 자, 708번 보시죠. 선생님이 요거를 아예 그냥 대놓고 외우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그게 딱 답이 있었는데 너무 외우니까 바꿨네 다. 보세요. 708. 둘레가 8인 부채꼴 중에서, 얘들아, 부채꼴의 둘레라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L. 그 다음에 여기를 일단 세타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이 L이라는 게 뭐냐면 R 세타라는 걸 알아요. 그쵸? 괜찮을까요? 근데 둘레가 8이라고 했으니까 2R 더하기 L이 8이죠. 여기까지 써놓고요. 근데 넓이가 최대래요. 그럼 넓이를 구할 건데 각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뭘 쓰는 거야? 자, 일단은 식을 적어요. R 제곱 세타인데 여기다가 2분의 1의 L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얘를 바꿔요. L이 마이너스 2R 플러스 R이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나와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어떻게 해? 완전 제곱식 해.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4죠. 언제요? R이 2일 때요. 이거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자, R이 2래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요. 반지름이 2일 때래잖아. 여기다 넣어. 그럼 L이 얼마냐면 4예요. 근데 얘가 R세타니까 2세타죠. 따라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각은 2라디안이에요. 내가 얘기했어요. 저 둘레가 바뀌어도 얘는 안 바뀐다. 왜? 저 모양이 그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요거는 기억하라고 했어. 2라디안일 때가 둘레가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일 때예요. 되게 많이 들어서 기억할 줄 알았는데 몇 명은 기억 못하네요. 다시.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라고요. 그때가 2라디안이라고. 다른 건 바뀌어도 저건 안 바뀐다고.
늘어났다, 줄었다 할 거니까. 돼요? 그럼 저걸 기억하면 이제부터 709번이랑 710번 있네. 둘레가 16인 부채꼴의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바로 3을 세시면 된다고요. 계산하지 말고. 2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문제를 하나 알려줬냐면 거꾸로 가는 건 하나 알려줬어요. 넓이가 일정해요. 그럼 반대면 둘레가 뭐겠어요? 최소겠죠. 그때도 요걸 해요. 뭐 저것도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건 산술기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는 거죠. 한 문제를 내가 알려준 거예요. 틀려오기만 해봐라. 자, 그 다음부터는 동경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건데 여기도 처음엔 되게 쉬워요. 아니 712번은 뭐 선생님이 풀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봅시다.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 712번 보세요. 원점과 P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몇 사분면이니?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려.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냥 대충 하나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더 작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나 잡아.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얼마예요? 10이죠. 여기가 뭐라고? 이거라며. 자, 질문. 사인. 요게 각이야. 요게 세타? 세타. 세타래. 사인 세타 얼마야?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 얼마야? R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이렇게. 어려우세요? 아니죠. 이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장난치는 문제들이 어렵겠죠. 716, 717 같은 경우요. 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요런 게 좀 어렵고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해요. 뭐 720번 같은 경우 어려워 보이지만 솔직히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해보시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유형 9번으로 갈까요? 상학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잘 봐봐. 얼싸안콘데 어떻게 나와요? 721번. 얘들아, 사인, 코사인이 선생님 적어볼 테니까 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봐봐. 721.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음수래요. 근데 여기 이미 답이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코사인 곱하기 사인, 탄젠트면 이거 사인 아니에요? 사인이 음수예요. 근데 필요 없고 여기가 음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겠네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만 마이너스인 경우?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지.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하나만 플러스인 건 있죠. 몇 사분면이요? 제 4사분면. 끝. 되셨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물론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갖다가 또 장난을 치겠죠. 얘가 문제로. 특히 이제 뭐 725 이거 기억나요? 725? 724, 725로 가면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적어줄게. 혹시 모를까봐. 일단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같다고요? A의 절대값이랑 같아요. 양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요거 하나, 요게 724를 푸는 방법이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오면 필충이 뭐였어요? A도 음수, B도 음수죠. 들고 들어가야 돼요. 필충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것도 필충이 뭐예요? A는 이렇게 B만 음수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거 못 풀면 여기 있는 거 못 풀어요.
뭐 저런 얘기? 자, 더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는 더럽진 않은데. 뭐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얘네가 푸는 게 낫겠다. 이게 낫나? 이게 낫나? 727은 쉬울 것 같아서요. 730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까요? 그 밑에 당연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얘네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풀다 보면 몇 개 겹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학함수의 성질은 몇 개는 외우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내가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럼 여기 몇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 730분. 무슨 얘기냐면 1번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예요? 내가 좀 전에 적지 않았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죠.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요. 그럼 얘는 결국에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눈에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런 차이가. 나는 공식이 안 돼 있네? 지금부터라도 눈에 보고 외우라고요. 외우라기보단 익히라고요.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하라는 걸까요? 뭐 통분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기를 분모분자에다가 얘를 하지 마. 얘를 일단 놔둬봐봐. 여기에 분모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천천히 할게, 처음에. 나중에는 그냥 막 할 거야. 따라올 수 있을 때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일단 탄젠트로 적을게요. 이렇게. 됐죠? 얘가 뭐가 됐죠? 코사인 제곱이 됐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코사인을 하나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적자고요. 그럼 끝났죠? 이렇게. 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어렵나요? 어려운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통분을 하셔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줬잖아요. 여기 분모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을 곱하세요. 그럼 자, 이제 몇 개는 외우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고요. 여긴 그냥 적어요. 이렇게. 자, 여기 뭐가 됐다고요? 사인, 코사인 제곱이죠? 그럼 하나 약분했을 테니까 분모가 코사인으로 통분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긴 1 플러스 사인일 거고 여긴 1 마이너스 사인이겠죠. 네.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저런 거예요. 저런 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 11도 그 위에 있는 공식 변형을 가지고서 이걸로 이제 이걸 구하고 이거 계산하라 라는 거죠. 안 할 거예요. 님들이 하세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공식이 되게 더러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봐봐. 여기까지는 할만하네. 그래도 여기요. 132페이지 유형 12번.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유형 12번은 뭐냐면 이런 거 나와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K야. 이렇게. 그럼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괜찮을까요? 나 한 단계 건너뛰었어. 양변 제곱한 거야. 괜찮아요? 이제 여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 됐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곱셈 공식으로 막 돌려요. 막. 미친듯이.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로 이제 밑에 이거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많이 써요. 탄젠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 분의 1 이렇게. 잘 봐.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로그에서 밑변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요. 여기 사인 분의 코사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돼서 얘가 1이에요. 요거에서 계산해서 뒤집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거기 다 있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이 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거예요. 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얘도 나와. 이렇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가 P로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P.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공식처럼 외우셔도 상관없다니까요. 아예 해도 돼. 상관없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근데 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더럽게.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럼 얘도 나오겠지. 이거 갖다가 푸는 이런 거 나오겠지. 이런 것도 나온다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뭐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서 뭐 하냐면 유형 13. 봐봐. 뭘 것 같아? 근각에서의 관계에다가 또 집어넣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요. 네, 잘 생각해봐.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도법 할 줄 알아? 각에서 사인 값 살 줄 알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범위별로 부호 알아? 이거랑 걔네끼리 관계 알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범위가 그래프가 들어가면 여기서 많이 나올까요? 그래프가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래프가 많이 나오죠. 각변환이 들어가요. 각변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히 선생님들이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도 그렇게 막 2단원에서는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여기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나오긴 하겠죠, 더러운 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더러운 건 나와도 어려운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가 오늘 나가는 진도고요.